전기차 화재 사회적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또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무엇인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워낙에 전기차 화재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좀 모셨습니다. 지금 화재 발생률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국내에서는 청라지구 벤츠 화재 있었고 금산에서 기아자동차 EV6 화재 있었고요. 예. 해외의 경우는 중국에서는 거의 매일 외신에 의하면 하루 8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나 엔지니어들 얘기 들으면 실제 그거보다 10배 이상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 결국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이 얘기고요. 예. 포르투갈에서는 테슬라가 지상주차장 화재로 200대가 전소했다는 등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인 통계는 일단 국내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차 총 화재 발생 건수를 보면 2017년에 1건이 시작이었고요. 네. 2018년에 2건, 19년에 7건, 20년에 11건, 21년에 거의 2배가 늘었죠. 24건. 그 다음 22년에도 또 2배, 44건. 작년엔 72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등록 대수 대비 화재 발생률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2017년은 만 대당 약 0.4대 정도 수준에서 2023년에는 약 1.3대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내연기관 대비는 아직은 그 차량 판매 대수 대비 화재 건수는 60%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건 왜 화재가 일어날까입니다. 원인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게 기본 사항이고요. 네. 물론 옛날에 그 EV 볼트 같은 경우는 ABS 모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배터리로 전이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단은 배터리에서 발생하는데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일단은 설계 결함은 있을 수 없고요. 예. 제품의 불량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의 불량이나 또 불량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런데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정상적인 제품과 혼용돼 사용하다 보면 열이 좀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결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배터리의 노후화라고 보통 덴트라이트라고 하는데 오래 사용하고 하다 보면 전극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지상으로 나뭇가지처럼 자랍니다. 삐죽삐죽하게. 예. 그래서 전극 사이가 좀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삐죽삐죽하게 자란 수지상이 전해질 막을 분리막을 좀 파괴하거나 구멍을 뚫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기본적으로 분리막이 손상되면 화재가 발생하는데 운행 중에 외부 충격에 의한 이런 어떤 서너 가지 이유가 결국은 배터리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게 이제 불량이 있을 수 있고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노후화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런 거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100% 예방은 불가능하죠. 노후화 같은 경우나 물론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네. 일단은 BMS라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배터리들이 조금 열이 많이 나고 전압이 좀 낮거나 네. 전류가 좀 다르거나 이렇게 경향이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감기 걸리기 직전에 아이들 열 살짝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BMS에서 이렇게 결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열이 발생할 겁니다. 예. 그 열을 미리 체크해가지고 예방을 하거나 경고를 줄 수는 있는데 결함을 100%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하나에도 배터리 파우치가 이번에 EQ 같은 경우에도 36개짜리가 하나의 모듈로 들어가고 이게 팩으로 10개가 들어가니까 360개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불량률이 10만 개당 하나, 100만 개당 하나가 났다라고 해도 보통 볼트 같은 게 불량률이 나면은요. 하나가 흔들흔들하니까 교체하면 되는데 네. 360개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이런 어떤 열폭주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불량을 제로로 할 수는 없다. 모든 화재 원인은 미리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BMS 고도화를 통해서 위험성이 있는 걸 미리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자에게 조치를 경고를 보내는 이런 것들은 현재 많은 제작사들이 연구 중이고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중이고 현재 나와 있지는 않는 거군요. 네네, 아니요. 일부 제작사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미 프로그램상에 심어놨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이상 유무를 저한테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 제작사가 그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정보니까. 예. 어디서 얼마큼 충전했는지부터 이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가 떴을 때 그 경고를 차주에게
알려주는 것도 실은 차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을 위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는 게 좀 답답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차주는 그걸 미리 알 수 없습니까? 미리 알 수는 있는데 100%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배터리 셀의 이상이 예전에 한번 사고 난 것 중에 테슬라인데요. 예. 양평 쪽에서 운행이 중지되면서 경고가 뜨고 배터리에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견인차로 불러다가 성수동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다 집어넣었거든요. 예. 근데 그 서비스 센터에서 바로 불난 것도 아니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불이 나기 서너 시간 전에 이미 예고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고도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짜면 하루 이틀 전에도 이게 불이 나는 걸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는 있다. 다만 모든 사고를 100%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현재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좀 불안해할 수 있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미리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걸 저희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파악이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상 유무를 운전자가 차량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고요. 예. 서비스 센터나 점검 센터를 들어가서 배터리 셀에 이상이 있는지 셀 밸런스가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데 전문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예. 가장 답답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배터리 전체 팩을 깔고 앉아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뭔가 고장이 나서 스물스물 온도가 올라가고 보통 60도를 넘어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120도 이상 되면은 화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이 이상이 있어서 따뜻해지고 있어도 운전자 입장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데서 계기판에서 경고등이 뜨면서 곧 배터리 이상으로 전원을 차단할 테니 안전한 곳에 차를 주차하시오. 이런 명령이 뜨고 차를 주정차한 후에 시동을 끄면은 그 뒤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고 견인하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일부 회사들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사람도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네네. 하지 않습니까? 배터리 점검 정기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 발생률을 낮출 수는 있습니까? 충분히 낮출 수는 있죠. 하지만 문제는 건강검진하고 좀 다른 게요. 네. 배터리가 이상이 있거나 충격을 받거나 해도 실제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거든요. 충격이란 얘기는 그냥 운행하다가 과속 방지턱에서 하부 한번 퉁 치든지 푹 긁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검사소 가가지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건강하네요 배터리 이러고 나왔는데 오다가 어떤 충격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안감이 조성되는 거죠. 건강검진 받고 나왔으니까 1년 동안은 괜찮겠지. 6개월 동안은 내 몸에 암세포가 퍼지지 않겠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BMS는 전기차를 평소에 늘 매일 하듯이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충전할 때마다 예. 일부러 충전과 방전을 살짝 반복하면서 배터리 셀 사이에 이상이 있는지를 평소에 체크를 해가지고 경고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의무화하도록 지금 조장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배터리에 이상이 있을 때 화재 발생 최소 5분 전에는 운전자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전기차 팔지 말아라. 이런 어떤 규정들을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전기차 충전할 때 100% 말고 90%까지만 좀 해라. 그럼 도움이 될 네. 것이다. 도움 됩니까?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90% 충전한 전기차하고 100% 충전한 전기차 중에 물론 100% 충전을 자주 했으니까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져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이 얘기랑 똑같죠. 매일 담배 3갑을 피는데 담배가 건강에 해로운 건 맞습니다만 그거를 3갑 피던 걸 2갑으로 1갑만 줄여봐. 그럴 때 제가 그러면 내가 오래 살 확률이 몇 년이 늘어나 이거 대답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90%만 충전하면 100% 충전한 것 대비 화재 위험성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이나 연구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보통 자동차 제작사에서 마진 여유를 100%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97%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 삼성 갤럭시 탭인가요?
중국산 배터리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도요. 충전율을 60% 미만으로 낮췄더니 모든 화재가 다 사라졌거든요. 네. 결국은 가득 충전할수록 우리가 컵에다 물을 가득 담아서 들고 다니면 넘치기 쉽고 90%나 80% 채웠을 경우에는 잘 안 넘치겠죠. 유사합니다. 수치적으로의 확률을 계산할 수는 없을지언정 90%만 충전하면 화재 위험성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는 해야 되겠군요. 네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아파트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위험한 겁니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충전기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충전기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서 충전을 하게 되고 지하에 전기차가 주차되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위험한 건데 이번에 참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는요. 지상 주차장이었거든요. 지상 주차장에서 테슬라가 불이 나는데 200여 대 이상이 타고 그 주차 건물이 주차 빌딩이죠. 주차 빌딩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건물 전체를 헐고 새로 지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가 문제였냐면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아파트로 돌아와 볼게요. 아파트 지상이 안전하냐 지하가 안전하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소방관들의 접근이 어려웠을 때 이번에 인천 청라지구 화재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지상으로 다 끌어올리자. 물론 이것도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여의도 면적의 15배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52만 대의 전기차를 지상으로 끌어올린다? 넌센스 같지만 그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한쪽에 모아놓은 10대 20대의 전기차에서 불이 붙으면요. 스프링클러도 없고 이거 화재 진압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방관들이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일단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 전기차 주차 구역을 좀 장만을 하고 지하에서 주차할 때 또는 충전할 때는 80%만 충전이 되고 나머지는 지상에 있는 충전기만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런 어떤 유연성을 갖는 정책을 편다라고 하면 지하 입구에다 주차를 하면은 재연 설비요 연기 빼는 것도 쉽고 네. 소방관들의 접근도 용이하고 극단적으로 금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처럼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자.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모두 지상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PLC로 차량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충전기로 바꾸는 데만 1,000억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고 화재를 100%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하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하다라고 아주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 지하다 보니까 소방차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소방관들의 대처가 늦어질 수 있고요. 예. 특히 보면은 화재 사고 시에 그 열기보다는 그 가스에 질식하는 피해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 연기를 재현시설을 통해서 빨리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호흡이 곤란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링쿨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의 어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주변 인프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 네. 배터리가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겁니까? 여보세요? 예. 질문 잘 못... 배터리를 제가 배터리를 잘 알 수가 없어서 리튬 네. 전지를 사용하는 겁니까? 아, 배터리가 전기를 사용한다고요? 예. 리튬 전지죠. 그렇죠. 예.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데 이 리튬 전지라는 것 자체가 예. 실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이라는 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만 가지고도 발열 반응을 일으키고요. 우리가 물로 끌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물속에 담가두면요. 그 안에서 불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계속 가스가 발생하면서 불타오르지 물속에 담가놓는다고 꺼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불났을 때 뭘로 끕니까? 현재 물로 끄고 있는데 보통 시간을 보시면 금산 같은 경우 1시간 20분 걸렸다고 하는데 나머지 보면 8시간 뭐 다음 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뭐냐면 불로 끄는 게 아니고요. 그 배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까지 열이 너무 높이 올라가고 화염이 전파되면서 주변에 피해가 커지니까 그저 물로
식혀주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불이 나면 수조에 퐁당 담그고 기다리는 이유는요. 그러고도 몇 시간 기다리면 안에서 배터리가 다 끓어오르고 가스가 분출되면서 열이 전파되지 않도록 식혀주는 것, 기다리는 것밖에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 리튬 전지를 대체할 안전한 대안 기술도 필요해 보이는데 뭐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전해질이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자의 이동이나 이온의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좀 빨리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예. 전고체 배터리는 글자 그대로 고체인데 그냥 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껌종이 은박지로 쌓여있는 것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단지 사이즈가 A4 용지 이상으로 크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자르거나 찢거나 절반으로 커팅을 해도 볼테이지만 줄어들지 실제 불이 나지 않습니다. 구겨도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절반의 무게로 2배 이상의 주행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고 화재 위험성도 제로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가 2027년부터 이거 상용화를 해서 30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3년 정도 2년 정도 뒤지는 상황이었는데 삼성 SDI를 중심으로 박차를 가고 있고요.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국에 앞서 있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1조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네. 막대한 자금 투자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가 일부, 왜냐하면요, 전고체 배터리가 초창기에 생산되면 워낙 가격이 비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일부가 전고체 배터리고 나머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인 어떤 차량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대책이 항상 중요한데 문제는 빚어졌고 방금 말씀하신 게 대체로 될까요? 대책으로? 일단은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한다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뭐 절반만 쓰고 리튬을 절반 쓴다고 할 때 화재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요. 예.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정말 많이 보급돼 있고 정말 많이 팔리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달려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근데 하이브리드 차가 배터리가 폭주해가지고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은 별로 보고가 안 되고 있죠. 왜? 네. 배터리 용량도 작지만 그걸 떠나서 늘 배터리를 20에서 80% 수준으로만 충전과 방전을 거듭하면서 안전한 구간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하고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이브리드로 배터리 2개를 동시에 장착해 놓고 전고체 배터리는 100% 충전해서 쓰고 예. 리튬이온 배터리는 안전 구간에서만 사용하면서 회생제동 에너지만 그쪽으로 보내는 이런 어떤 복합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일부만 사용한다고 해도 아주 대폭 화재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고요. 예. 각종 정부가 내놓은 이런 대책 중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90% 충전을 해라 이런 서울시의 권고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BMS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화재 위험성은 미리 인지하고 제작사가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규정을 만드는 이런 조치라고 한다면 현재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하고 또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뭐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거는 실제 워낙 급하고 중국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내놓은 책이고요. 예. 국내 배터리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없죠. 예. 왜냐? LG 엔솔 배터리인데 오창에서 생산된 건 국산 맞죠. 근데 지난번에 코나 전기차 불난 거는 남경에서 생산됐거든요. 그럼 LG께 들어갔다 해도 이게 국내에서 만들어졌는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지 또는 삼원계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지 LFP인지 원통형인지 각형인지 모든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다 고려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성에 대해서 명확히 객관적인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런 배터리의 종류나 형태나 제조 공장에 따른 불량률이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조사를 공개한 것 자체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나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종류나 형태, 소재 그리고 각 배터리의 불량률이나 이런 부분까지 백데이터를 앞으로 축적을 한다라고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보급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현재는 전기차를 대체할 것은 수소전기차밖에 없는데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하고 일본 두 개 나라의 세 개 회사만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속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전기차가 일정 부분을 감내해주고 커버해줘야 될 건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수송 분야, 운송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보급은 어차피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종식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충전율을 낮추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을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의 노후화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충격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 워낙 무겁고 하부가 낮기 때문에 하체, 과속 방지턱 이런 데서의 충돌이 많습니다만 이런 데서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또 다른 어떤 가벼운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도 배터리 일부가 충격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주기적인 안전 점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